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8강에서는 우리가 합격 수업 평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2차에서 수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평가를 수업에서 우리가 관련된 평가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시험 요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같이 살펴볼게요. 자, 합격 수업 평가 내용은 수업에서는 우리는 교환 작성 그리고 수업 실험 그리고 수업 나눔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별로 차이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예를 드린다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만 점수로 평가를 하고 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교환 작성과 수업 실험만 평가를 하는 지역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교환 작성, 수업 실험 그리고 수업 나눔을 모두 다 평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업 실험만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가, 2차 수업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는요, 응시하시는 지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시험 요강에 따라 준비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평가받는 과목별 평가 방법과 그리고 평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볼게요. 자, 먼저 교환 작성은요. 평가 방법과 평가 내용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일단 평가 방법에서는 60분 지필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지로 답안을 작성하시게 되고요. 자, 두 가지 지금까지는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일일 교육계획안인 1안과 단위 수업 계획안인 단위안을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1안이나 단위안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1안 중심의 평가를 했다면 최근에는 단위안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일일 교육 계획안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지역도 있고 단위 수업 활동 계획안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최근 바뀐 경향 중에 하나는 단위 수업 계획안을 시험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 작성의 평가 내용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평가하느냐? 네, 교육 계획안 작성법에 입각한 내용들을 평가하는데요. 시험에서 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생활 주제와 또 주제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활동의 유형을 제시합니다. 활동의 유형으로는 이야기 나누기부터 동시 동화 그리고 신체 표현 그리고 최근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활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음악 감상을 시험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활동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전년도 2018학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활동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야기 나누기, 게임, 그 다음 신체 표현, 그리고 동시, 이 정도도 동극, 이 정도가 보편적인 평가의 활동 유형이었는데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조금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연령을 제시하죠. 유아의 연령, 그리고 유아가 몇 명인가 인원수를 제시합니다. 자, 임용시험에서는 유아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3, 4, 5세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5세, 4세, 3세 이렇게 연령 제시를 하는데 주로 많이 출제를 하는 연령은 4세와 5세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유아의 연령은 혼합 연령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세, 4세, 5세가 혼합돼서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혼합 연령 학급 관련된 우리 단위안 작성이나 일안 작성도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원은 20명 이상, 20명에서 26명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단위안 작성뿐만 교환 작성뿐만 아니라 2차의 수업 실현에서도 연령이 대부분은 인원수가 대체로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실기 연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을 제시합니까? 맞습니다. 교수 매체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죠. 교수 매체. 자, 또 어떤 내용을 제시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타 조건을 제시해요. 기타. 자, 이러한 기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2018학년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학급을 지도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 유치원에서의 일환이나 단위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한 기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시험 출제 경향에서의 특징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단위안에 중점을 둔 교환 작성과 그 다음 평가 내용에서는 활동 유형이 감상까지 출제할 만큼 다양해지고 있고 또 하나 제한 조건이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조금 더 지역적인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환 작성을 준비할 때에는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 수업 실현에서는 과거에는 교환 단위안을 작성하고 관련된 단위안으로 바로 수업 실현을 하도록 요구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최근에 달라진 점은 여기서 작성하는 교환 시험에서 작성하는 단위안과 수업 실현에서 작성하는 단위안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는 우리가 전날 단위안을 작성하거나 오전에 단위안을 작성해서 다음 날 혹은 오후에 단위안을 시험 보도록 단위안을 가지고 수업을 실현하도록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 작성 시험을 보시는 시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2가지를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 실현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업하세요 하지 않지요? 단위안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구상 시간을 드려요. 자, 개별적인 구상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단위안을 작성하고 그 안에서 수업을 좀 연습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상한 이후에 바로 실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수업 실현이죠. 그래서 실기 시간으로 진행을 하지요. 자, 구상 시간과 실기 시간은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수업 실현은 보편적으로는 20분 정도를 제공을 하지만 시도별로 15분에서 30분까지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시간은 이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상 시간과 실기 시간으로 평가하는 수업 실현의 평가 내용은 그럼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교환 작성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같이 제시가 되어 일단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수업 실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 내용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교환 작성에서 달라지는 변화들은 수업 실현에도 똑같이 접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이외에 어떤 부분을 평가받습니까? 맞습니다. 도입, 그리고 전개, 그리고 마무리 부분을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도입과 전개와 마무리 순서대로 수업을 하시면 해당 전체 내용을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면 도입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한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 전개와 마무리로 바로 수업을 연계하시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 평가 내용에서 한 가지 수업을 했다면 그렇죠. 2가지 활동 유형의 수업을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연계 수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 큰 변화. 과거에는 인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제한 조건을 줬다면 최근에는 2가지 연계 수업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가지 활동을 연계한 수업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는 부분, 수업 실현에서 기억해 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앞에
교환 작성에서 말씀드렸던 활동의 유형의 다양성, 유아 인원수는 대략적으로 몇 명, 또 혼합연령 학급을 준비해야 됐다. 또 하나는 기타 세부적인 조건이 되게 세밀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 가정이 맞벌이 부모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기타 세밀한 제한 조건들, 즉 사회적 현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조건들이 2018학년도부터 시험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환 작성과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에는 사회적 변화나 사회적 측면도 고려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업 평가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바로 어떤 과목입니까? 수업 나눔이지요. 네, 명칭은 수업 나눔이고요. 쉽게 설명하면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수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평가하느냐?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요. 일단 평가 방법은 수업을 합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수업 실현을 하죠. 수업 실현을 하고 나서 수업에 대해서, 그렇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2문제, 많아지면 3문제 정도. 그래서 2-3문제 정도의 질의응답을 하는 게 바로 수업 나눔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 자, 바로 뭐와 관련된, 그렇죠. 수업 내용과 관련된 교사의 교육 철학. 자,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자, 에 대한 견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인이 했던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수업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17, 2018학년도 최근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바로 즉석에서 질문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수업 실현 때 우리가 구상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상 시간을 갖게 되죠. 자, 이때 수업 나눔을 평가하는 시도에서는 수업 나눔 문제 2-3문제를 이 구상 시간에 답을 쓸 수 있도록 미리 문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또 바뀌겠지요. 그래서 미리 드리지 않고 수업 이후에 즉석에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합격 수업 평가, 수업과 관련된 평가의 유형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교환 작성, 그리고 수업 실현, 그리고 수업 나눔입니다. 이 3가지를 전국적으로 모두 다 시험을 보느냐? 그렇지 않지요. 각 시도별로 시험 요강에 따라서 보는 지역도 있고 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의점, 중요한 안내를 하나 드리면요. 2차를 선택할 때 평가 과목이 많으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맞아요. 많이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반대로 평가 과목이 많은 경우에 오히려 점수에서는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엄격한 평가보다는 조금 완화된 평가를 할 확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한 가지를 평가하는 것보다 3가지를 평가할 때 시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평가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 과목을 수업 실현만 보는 지역이든 교환 작성, 수업 실현, 수업 나눔을 3과목을 모두 다 평가하는 지역이든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지역 선택하실 때 본인이 응시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께는 맞습니다. 2차의 전문가 제가 바로 있잖아요. 제가 함께 해드리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시험 과목이 많다고 미리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합격 수업 평가. 네, 우리 다음 주 강의부터는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교원 작성, 그리고 수업 실현, 그리고 수업 나눔 순차적으로 한 과목별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면접처럼 수업 실현에
실전 장면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합격하셔서 선생님들께 나눔으로 네, 기부하고 가신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동영상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날 때까지 즐겁게 열심히 1차 강의에 최선을 다하고 또 1차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2차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아리아리 합격!